자, 첫 번째 경기 포항 대 이제 대전. 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우 선수가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구태기 결장 중이고, 그리고 홍정훈, 그리고 이제 이준규 선수 등 여전히 좀 결장자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통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선호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새 감독 체제 아래에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감독이 바뀌고 나서의 그런 좀 첫 경기를 선보이는 그런 좀 대전이라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이겼다고는 해도 여전히 좀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기력이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좀 결장자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온전한 라인업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이제 대전이 아무래도 감독이 좀 바뀐 후 첫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지금 대전보다는 포항의 그런 조직력이나 경기력, 공격 전개가 더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포항이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폼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제가 아무리 좀 감독이 바뀐 대전이라고 해도 포항 상대로는 다소 고전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좀 대전이 뭐 홈이면 모를까 원정에서의 대전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 대전을 좀 믿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포항이 이겼을 정도로 대전한테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포항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항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 본다고 하면은 오가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승 햄무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김천 상무. 자,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 선수, 그리고 도현 선수, 그리고 안영준 선수 등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결장자 이슈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 다수가 좀 전역 주가 이슈로 인해 이제 결장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정된 게 없긴 한데 어쩌면은 좀 라인업 변동이 좀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김천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및 라인업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FA 서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FFP 관련된 그런 좀 재정 이슈로 인해 팀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폼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지금 뭐 올라가야 되는 시기인데 갑자기 이런 약간 이제 재정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팀 내부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좀 강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포항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무려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그 2위로 이제 시즌 이제 전보다는 기대 이상의 그런 이제 성적을 계속해서 좀 거두고 있네요. 네. 자, 아무튼 확실히 지금 뭐 상승세가 좀 대단한 그런 좀 김천 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지만 중원에서는 그래도 김천이 좀 더 우위를 점하며 어느 정도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상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주전과 그리고 좀 로테이션의 그런 좀 갭 차이가 그렇게까지 뭐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이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또한 김천이 더 낫다 보니까 제 아무리 좀 강주가 홈이라고 해도 마냥 좀 쉽지만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전반적인 경기 흐름까지도 좀 말씀드려 봤어요. 자, 물론 뭐 이제 가장 지금 꺼림칙한 게 아무래도 이제 김천 선수들의 그런 좀 결장 이슈로 인해 좀 라인업 변동이 좀 클 수 있다, 이게 좀 꺼려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좀 재정 이슈로 인한 그런 강주의 팀 분위기, 그리고 김천의 그런 긴 무패 행진을 통한 상승세, 그리고 조직력이나 경기력 등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김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대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김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광주와 김천 상무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FC 대 이제 수원FC. 자, 일단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용병 3인방이 웰링턴, 가브리엘, 그리고 갈레고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희성 선수, 그리고 이기혁 선수까지 지금 결장 중으로 주축 국내 선수진들 몇몇 가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자, 보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아,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손준호 선수를 영입해서 뭐 중원이 보강된 상태다, 네, 이 점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의 많은 결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4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수원 FC 역시 최근 대구와 인천을 연달아 격파하며 연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양팀 다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이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상승세인 그런 양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강원이 국내 선수들이 좀 생각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용병 공격수인 야구 또한 계속해서 좀 득점을 올리며 공격에서 제 역할 이상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용병은 지금 강원 입장에서는 뭐 야구 좀 거의 한 명뿐이라고 뭐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좀 용병에서의 좀 뎁스가 많이 얇은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야구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다른 용병들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있죠.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좀 좋은 그런 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수원FC도 이제 이승우 선수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많이 올라온 편이고, 그리고 최근 경기력 또한 수원FC가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강원에 비해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직은 좀 강원의 그런 결장자들의 공백이 잘 안 느껴지긴 하지만 언제든 이런 공백이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강원을 막무가내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 플러스, 그리고 현재 좀 수원 FC의 폼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수원 FC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수원 FC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수원 FC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도죠.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FC 프랜승에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딱 K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J리그. 자, 요코마리 대 마치다. 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13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시즌 초반부터 계속 아챔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리그에서의 집중도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챔이 좀 끝나면서 좀 더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J리그 내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과 달리 좀 현재까지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전체적인 그런 좀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득점력에서도 어느 정도 마치다의 현재 지금 상승세를 좀 견인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지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1항배에서 대학 축구팀한테 이제 승부차기 끝에 지는 등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전에 좀 뜨거웠을 때보다는 조금 가라앉은 그런 좀 최근에 마치다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뭐 양팀 다 좀 볼을 소유하면은 뭐 바로 좀 전진 패스를 좀 통해 좀 전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아이고 보노보노님 반갑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스피디하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보노보노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노님. 네,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노님. 그러면서 약간 좀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와치다 역시 뭐 이제 홈 먼저 가릴 거 없이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약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현재 흐름은 마치다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 요코마리의 그런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최근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뛰는 그런 마치다에 비해 일정도 이제 요코마리가 더 널널하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지금 요코마리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인 요코마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마치다가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일정상 많이 좀 체력적으로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홈에서 요코마리를 상대로 좀 정배를 받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요코마리 프랜스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마리 프랜스의 오바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대 이제 도쿄베르디.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결장, 그리고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현재 4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격 흐름도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베르디 역시 좀 최근 컵 경기 포함 2연승 중으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좀 2경기 연속 좀 5골을 넣으면서 좀 최근 득점력이 좀 불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좀 양팀 다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네,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뭐 중원 장악력이 좀 최근 좋은 히로시마가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 우위를 좀 살릴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좀 최근 그런 베르디의 공격 전개도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히로시마 상대로 베르디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가 좀 잘만 하면은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현재 뭐 좀 베르디의 공격도 많이 좀 간결해졌고 역습 전개도 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히로시마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베르디의 그런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히로시마의 그런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전체적으로 더 좋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네, 어누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베르디도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뭐 한 골 이상 충분히 좀 넣을 만한 좀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히로시마 승에 2.5주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토상가 대 삿포로 경기. 자,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확실히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현재 양팀 다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승점이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승점은 같긴 하지만 교토상가는 19위, 그리고 이제 삿포로는 이제 20위로 지금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전반적으로 뭐 양팀 다 공격 위주로 풀어가는 팀이긴 하지만 그런 점과는 별개로 공격 전개가 좀 대체적으로 안 좋고, 그리고 롱볼 비중이 생각보다 이제 많기 때문에 양팀 다 좀 공격이 단조로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보였던 그런 좀 좋은 공격 전개 및 연계 플레이가 이번 시즌엔 많이 안 보이면서 공격이 좀 계속해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삿포로는 더더욱 좀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공격이 많이 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삿포로가 원정에서 많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교토상가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교토상가라는 팀도 믿을 만한 팀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는 삿포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흐름 전환을 해도 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좀 승패가 애매하다고 보면은 저는 약간 이런 경기는 그래도 역배를 받은 삿포로 사이드로 좀 접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좀 삿포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삿포로 사이드 쪽을 보고, 게다가 뭐 승무패라는 경기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교토상가보다는 삿포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삿포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거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언더.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대 우라와. 자, 일단 이제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리그컵 그리고 1왕배 일정들을 연달아 소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정 하나 없는 우라와에 비해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우라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마지막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일정상 이제 오사카에 비해서는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최근 우라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지금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경기 운영이나 이런 좀 풀어가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잘 좀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밀리거나 리드를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뭐 우라와의 좀 점유율이 높은 거랑은 별개로 경기력이 좀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우라와가 이제 세레소 오사카에 비해 이제 좀 체력적으로 우세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점을 제외하고는 세레소 오사카에 비해 나은 점이 딱히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우라와는 여전히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오사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세레스 오사카 프랜스. 그리고 이 경기는 내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경기 더 살펴보면 우선 경남대 이제 수원 삼성.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 중에서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대 이제 FC 안양.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FC 안양 승 보는 경기. 두 배가 이제 더 넘는 그런 좀 안양 승이다 보니까 이거는 배당 대비 이제 안양 승 가져가거나 어느 반은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2 리그 한 경기 있죠. 네, 가고시마 대 야마가타. 네, 요거는 저는 가고시마 프랜스 고배당 무승부 어느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도 질문 주시면 네,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1부는 이렇게 끝났고 저는 이제 이따가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